나타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통증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배에서 나타나는 통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기 질환들이 어떤 식의 통증을 일으키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간염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간염으로 인해서 어떤 식의 통증들,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이 어디에 있죠? 간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내 간땡이 어디 있어요? 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위쪽에 있어요. 간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서 갈비뼈 늑골 밑으로 해가지고는 여기가 좀 계속 은근하고 답답하고 뻐근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 오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간 질환이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내용 중에서 혹시 3개 이상 내가 속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부모 형제 중에 간 질환자가 있거나 간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있다. 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쉬는데도 몸이 많이 피곤하다. 배가 가스가 자주 차고 소화가 안 된다. 입에서 역한 냄새가 계속 난다. 담배 맛이나 입맛이 떨어진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 들어서도 자꾸 여드름이 올라온다. 생리가 불규칙하고 양이 줄어든다. 오른쪽 어깨가 불편하며 돌아 누워 잔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 갑자기 피로가 와서 신문을 읽기도 힘들다. 이유 없이 이 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 혹시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3개 이상 체크되는 분 있나요? 네, 다행히도 없네요. 자, 이제 간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A형부터 D형까지, E형까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D형, E형은 흔치 않고 A, B, C형까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자, A형하고 E형은 급성이에요. 급성으로 와서 쉽게 또 치료받으면 한두 달 사이에 없어져요. 근데 B형이나 C형은 만성 간염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A형 간염이라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은 이제 감염 경로가 좀 달라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A형 간염인 게 생기기가 쉽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식욕부진, 뭔가 좀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막 근육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더불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C형 간염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이 주로 감염되는 경로는 음식, 혈액, 체 이렇게 3가지인데요. 왜 우리 술 마실 때 막 술잔 돌려서 먹고 다음에 한 음식에다가 이렇게 서로 숟가락 담가서 나눠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다들 숟가락 담아서 먹고 이런데 오뎅 같은 거 간장 동제 하나에다가 누구나 다 찍어가지고는 침 묻은 것도 다시 찍어 먹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평상시에 음식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자, A형 간염에 걸리면은 가장 첫 번째, 내가 왜 요새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감기가 걸렸나? 좀 몸도 좀 으슬으슬한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런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갑자기 막 피부에 뭔가 빨갛빨갛 돋아나기도 하고 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주로 오른쪽 위쪽, 이쪽으로 이제 배가 아파요. 그리고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드디어 뭐 눈이 좀 노랗게 뜬다든지 소변이 갑자기 너무 갈색빛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은 간 수치가 많이 상승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기에 좀 내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 위생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으로는 잘 전파가 안 돼요. 대신에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보균자하고 같이 이런 체액,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도기나 칫솔들을 같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간염이 있으면은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수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수혈을 잘못해가지고는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1990년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검사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좀 잘 전파가 됐었죠. 그래서 소화가 오랫동안 잘 안 된다라는 증상이 급성 간염보다는 이제 B형 간염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요. 온몸이 막 여기저기 두드려 맞은 듯이 이런 근육통들도 좀 잘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자, C형 간염은 근데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C형 간염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C형 간염은 중요한 게
한 번 C형 간염이 생기면 한 75%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이 돼요. 자, 만성이라는 건 평생 동안 내가 그냥 간염복균 상태로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또 한 10에서 15%는 간암까지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은 좀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건 내가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오염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는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 주사바늘 누구 찔렀던 걸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가지고는 C형 간염이 이제 급격하게 전파가 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혈액에 관계되는, 저희는 이제 피 내는 침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 모든 품목들이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만성 간염 C형이나 B형 간염은 만성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특히나 C형은 70에서 90%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도 B형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낫죠. 그리고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C형 간염은 아직도 약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편이죠. 그래서 간염이 한참 오래 만성 간염화 돼가지고 지속되다 보면은 간이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간경변이 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간암까지 발전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간을 절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죠. 자, 간 경변이 나타났다. 이제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피를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만약에 그 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혈액들이 좀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간이 부어요. 자, 간이 부으니까는 어때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한 이런 체형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니까는 배의 혈관들이 이렇게 도드라진다든지 아니면 거미성 혈관적이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혈관들이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보라색 모양으로 군데군데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혈액이 진해지게 되니까는 이런 손바닥 같은 데가 빨갛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얼룩덜룩한 반점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렵다든지 아니면 자꾸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잘 나타나겠죠. 간하고 비장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 밑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가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게 더 증상이 심한 분들은 여기가 그득해가지고는 정말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발견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바로 좀 검사를 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평상시에 이제 간염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 접종 A형하고 B형은 예방주사로 얼마든지 이제 예방이 가능하고요. 한 번씩 내가 항체가 아직 남아있는지 검사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C형 간염은 아직 예방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혈액 관계되는 그런 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칫솔이나 아니면은 뭐 면도기 같은 거 서로 나눠 쓰지 않는다든지 평상시에 손을 좀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그다음에 A형 간염 이런 급성 간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음식을 서로 좀 섞어서 먹지 않고 내 것만 이렇게 딱 서로 따로따로 독립해서 먹는 그런 습관들을 평상시에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피곤하다든지 간이 아직 뭐 염증 단계는 아니더라도 혹은 염증이 있는 단계에서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몇 가지 방법들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간 청소, 뭐 간 해독요법이라고 하는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렌지 주스 100ml,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100ml를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섞어서 한 번에 원샷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담즙이 한꺼번에 쭉 배설이 되면서 이제 담즙이 뭐냐면은 간에서 만들어낸 콜레스테롤 걸러진 것들을 담즙으로 배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담즙이 한번 쭉 배설이 되고 나면은 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간에 있던 찌꺼기들이라든지 이런 콜레스테롤들이 아주 빠르게 또 담즙을 만들어내면서 좀 해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독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거는 체질별로 나눠서 일단은 해독을 하고 금식을 시켜요. 한 2주 정도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많은 독소들이 빠지면서 간이 그동안 지쳤던 것들이 좀 새롭게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염이나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체질에 맞춰가지고 잘 섭생을 하면은 간염이 항체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항체가 생겼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체질 개선이 아주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약 중에서는 간에 이로운 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새 뭐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요 해서 모든 한약이 마치 간에 모두 다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환자분들이 혹시 내가 한약 먹다가 간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약재들 중에서도 간에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오래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고요. 또 어떤 종류의 약들은 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간염 환자들한테 써서 간 수치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도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 유통되는 한약들은 일반적인 식품용 한약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수입할 때도 잔류농약이라든지 유효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검사를 해서 직접 이제 제약회사에서 포장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시약처에서 인증 마크를 딱 찍어서만 유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런 의료용 한약재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식품용 한약재들은 한의원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저희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주 이상 꾸준하게 한약을 복용을 해서 간 기능이 개선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외국 논문들도 보면은 뭐 가미소요산을 통해 가지고는 B형 간염 환자들의 사망률을 뭐 절반으로 낮췄다든지 해서 어느 처방을 쓰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서 하는 조치를 같이 받으면서 이런 한의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간이 좀 안 좋아,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가가지고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간 수치를 검사하는 간이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나 그러면은 또 한번 같이 나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